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신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력이라는 단어가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롤플레잉 게임에 보면 캐릭터 옆에 있는 능력치가 있잖아요. 체력이 얼만큼이다. 이 체력 바가 있고 정신력 바가 있어요. 체력이 다 바닥나면 캐릭터가 죽고 정신력이 바닥나면 죽는 것은 아닌데 능력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게임 캐릭터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힘을 쓰는 분야고 하나는 정신력을 쓰는 분야죠. 전사라든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집단은 힘을 쓰는 것이고요. 그 뒤에서 정신력을 모아서 장풍을 쏘는 집단들이 있죠. 마법사, 흑마법사, 주술사, 사제, 성기사 이런 집단들이 거의 다 정신력이나 만화 이런 것을 사용해요. 그 게임이 환타지 같지만 현실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장풍을 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정신력을 활용해서 이 세계를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자기 정신력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 있는 저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계속 강한 파워를 쓰면 내 정신력이 바닥나게 되겠죠. 게임에서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싸우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신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는 우리가 살아갈 때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만큼의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곳에 허투루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정신력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곳에 다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정해서 그것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커다란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운데 중심 기둥에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 매달려 있는 여러 중요한 가지들이 있죠. 이 굵은 가지들이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중시하는 가장 굵직굵직한 가지들은 몇 가지가 있고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굵은 가지에 연결되는 작은 목표들은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하위 부류들도 있죠.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도 있고 대화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굵직한 줄기가 돈 벌기라고 한다면 그 하위 부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써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가지들이 균형을 맞추도록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위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돈 벌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족의 행복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또 자기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다 보면 돈 벌기나 가족의 행복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분야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행복, 나의 행복, 돈 벌기 이것 외에 사람들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신력을 관리하기 위해 살펴볼 부분 두 번째는 정신력을 허투루 쓰지 말자입니다. 금전 관리를 하는 것에서도 아무 곳에나 지출을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신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정신력이 실제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의 정신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예로 들면 이 유튜브 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금전 관리를 할 때도 돈을 쓰는 것이 필요에 의한 지출이 있고 욕망에 의한 지출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정신력을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과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줄여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심심하면 가볍고 재밌는 정보들 찾아서 볼 때가 있었어요. 가벼운 흥미거리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타임킬링일 뿐이었고 나의 시간과 정신력을 낭비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나한테 터치를 안 해요, 사실. 내가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일해서 돈을 벌었고 집안일도 좀 했고 할 일 다 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놀이, 유희들이 지금 커다란 산업이 됐잖아요. 그런 여가 생활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에다가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멀거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간에 핸드폰을 봐서 정말 좋은 정보가 나왔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간 때우기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뉴스만 보더라도 자극적인 기사가 많고 나 자신이 흥분을 하면서 그걸 보는 거죠. 내가 흥분을 하는 순간에 나의 정신력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력 소모가 가장 큰 것이 감정 소모거든요. 내가 어떤 글을 읽고서 화가 난다든지 나의 안에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안 봤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내가 괜히 그런데 찾아 들어가서 억울한 뉴스 기사를 보고 게시판에서 남들의 억울한 사연을 보고 나도 같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의 정신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잡념이나 쓸데없는 걱정, 여기서도 많은 정신력이 낭비가 돼요. 내가 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남을 미워한다든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나의 정신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단지 이 현재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정신력의 낭비가 줄어들어요. 또 우리가 하루 중에 핸드폰 말고 사람하고 직접 마주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꺼내놓게 되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 화를 내거나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든 잡념들이 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식에 있는 수많은 잡념들, 수많은 사념체들이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내 기운을 빨아먹는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 뱀파이어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잡념들이 다 에너지 뱀파이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와서는 계획성 없이 TV를 몇 시간씩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일찍 자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낮에는 밝은 생각을 하는데 밤에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생각도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술을 마시고 센치해졌다.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을 피하세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이 낮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의 집에서 동쪽 하늘이 보이신다면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한번 관찰을 하세요. 태양응시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면 그것이 우리 영성에 큰 도움이 돼요. 낮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우리 이 동공으로 들어간 빛이 송가체에 영향을 주고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키고 그럼 밤에 잠을 또 잘 자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낮에 돌아다니지 않고 햇빛을 잘 안 보고 밤에 늦게까지 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잡념이 많아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있으면 정신력 소모, 감정 소모가 많아지게 돼요. 그런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밤이라는 것은 원래 휴식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체도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9시 이때부터는 불을 거의 다 꺼놔요.
저는 그 시간이 되면 눈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걸 좀 꺼리거든요. 한국에는 모든 집에 형광등이 밝게 돼 있어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다 켜놓으면 우리가 좀 피곤하거든요. 집안에 스탠드라든지 어두운 조명들을 배치해 보세요. 저녁 때가 되면 어두운 불을 켜놓고 잠잘 때까지 좀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정신력을 소모하는 것들이 생각,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이런 것들을 줄여서 릴렉스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정신력을 덜 소모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좀 어둡고 조용하고 이런 곳에서 있어야지 우리가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런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좀 고요히 하고 명상을 한다든지 자아성찰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아요.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정신력이 재충전이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신력이 재충전되는 것은 수면이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체력과 정신력이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눈하고 관련이 크고 이 눈은 또 빛하고 관련이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요.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비가 오면 구독자가 늘어나요. 최근에 비가 몇 번 왔더니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면 그냥 놀러 나갈 생각하지 정신적인 잡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날씨가 좀 우중충해지면 기분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공부 채널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잘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우리 몸에 정신력이 충분히 있으면 좋아지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신력이 좋아지면 우리 신체도 건강해져요. 우리 몸하고 정신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신이 평온하면 나의 몸도 평온하고 건강하게 돼요. 나의 정신력이 유지가 되면 괜한 곳에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분노심, 증오심, 걱정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이런 감정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지가 않게 돼요.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부족한 곳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빛일 뿐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허상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실상이라고 해요. 우리 영혼의 실제 모습, 우리 영혼의 실상은 밝은 사랑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에너지가 결핍된 상태, 어두움의 상태,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 이런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밝은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허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신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밝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관리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에요. 우리가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면 그 에너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상단전에 영향을 주고 각성을 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정신력 관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현실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념이 별로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현실에서 쉽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전 관리를 할 때도 작은 돈을 모으다가 그 돈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점점 더 규모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정신력을 모으고 비축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일은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내가 잠깐 화를 내고 감정 소모를 하기만 해도 나의 많은 에너지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20대라든지 그때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겨우 몇 년 전쯤에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정신력을 쓰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나면 심심하니까 핸드폰 게임을 한참 하기도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극적인 얘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때우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망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내 시간이 남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재밌는 거 좋잖아. 그리고 저기 성공하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나의 정신력을 쏟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다른 곳에 쓸데없이 정신력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시간 관리, 나의 정신력 관리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도 좋지만 이 정보가 과연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살펴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력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의식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감정을 소모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차려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를 낸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감정 소모를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목표의식도 별로 없고 나의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즐거운 것, 흥미로운 것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동적인 정신 상태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나의 현실로 드러나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이 작은 일들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생각들, 작은 일들이 나의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시간 관리, 정신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